오늘 방청석에는 시민단체와 대학생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좋은 의견 말씀하실 분은 전화 02-784국에 3300번으로 전화를 해주십시오. 아울러 MBC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셔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생방송 실시간 질문마당에 의견을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먼저 보신 후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인들의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 거부 선언 등으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안티조선 운동의 출발은 이른바 최장집 사건이다. 98년 11월 월간조선이 당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던 최장집 교수의 논문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거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44개 시민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결성, 조선일보가 공인의 사상검증이라는 미명하에 고의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일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것이 안티조선 운동의 불씨가 됐다. 그 후 네티즌들이 안티조선 사이트를 만드는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안티조선 운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소설가 황석영 씨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조선일보가 후원하는 공인문학상 심사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안티조선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겨레 20일을 통해 벌어진 황석영 씨와 이문열 씨의 동인문학상과 나아가서 조선일보에 대한 입장 차이는 비단 문단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달 7일 대학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154명이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 거부 선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 137명이 동참한 2차 지식인 선언과 함께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안티조선 운동은 더욱 확산됐다. 반면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 운동이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견해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티조선 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안티조선 연대 측의 주장대로 소비자 보호 운동으로 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언론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돌출 행동인가? 구독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 최대 신문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은 과연 정당한 것이며 이 운동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김정란 교수께 묻습니다. 이 안티조선운동 도대체 왜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안티조선 운동은 물론 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있지만 제가 그 대표 자격으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운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저는 우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많은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희생을 치렀고 그리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정권이 교체가 됐고 민주적으로 교체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이 사회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째서 이 사회에 이렇게 상식이 정착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학자들의 작업을 통해서 이 문제의 뒤에는 결국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계속 재생산시키는 어떤 이면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조리를 재생산시키는 가장 복판에 바로 조선일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시인이기 때문에 언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편인데 그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조선일보는 정말 잘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야 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두 분 중에 임광규 변호사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발행 부수가 정확하고 구독 부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데서 있습니다. 안티조선 쪽은 혹시 집권 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가? 또 법으로 안 되니까 문화혁명으로 시도하는 거 아닌가? 좀 들어보세요. 또 신문을 위력으로 데모로 해는 업무 방해라도 해야 하지 하는가? 또는 김대중 조갑제 교체하라는 그런 운동 과연 주중가
우선 그거부터 물으면서 하나 미리 얘기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조선일보는 KBS처럼 2,500원을 강제로 거둔 일도 없고 세금 축내서 조선일보 도와준 일 없습니다. 양질의 정보, 아이디어를 진실 보도와 유용한 자료로 판단에 제공한 것을 시민들이 돈 주고 산 겁니다. 시민들을 머저리로 보지 않는 한 제일 많이 사주고 있는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파이팅, 그 운동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임 변호사께서 이 김대중 정부가 유착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심까지도 일부에 나온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심은 중요한 잠깐요. 말씀을 예. 하실 때는 어떤 의심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네. 하셔야 됩니다. 증명해 주십시오. 안티조선 운동 진영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김대중 정권과 유착하고 있다는. 그거 하려면요, 그 100분 토론 시간에 그 증거는 다 말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차후에 여러 가지 토론을 하십시다. 지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관해서. 그런 논의가 많이 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 드릴까요? 우선 말이에요. 그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그 지지가 철저한 지지든 비판적인 지지든 그 지지 세력들의 상당수의 면면이 이 운동과 깊은 연계가 있다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런 것이 토론에서 증거를 대라고 하는 증거되려면 그렇지 않죠. 무슨 왜냐하면 법정에서 증거를 대야죠. 최소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실적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시민들의 순수한 운동을 마치 정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와 대단히 똑같은 얘기예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조선일보가 그 아까 정당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이런 정당하지 않은 신문에는 엔티를 해야 한다. 정당하지 않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히 아니요. 얘기를 이 하냐고요. 토론 기간 동안에요. 이 토론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글쎄 나도 지금 이 토론 기간 중간에 차근차근 얘기할 작정이에요. 예, 그러십시오. 그럼.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요. 조선일보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그렇게까지 안티 운동을 하시는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정부하고의 유착 그 말씀은 전혀 터무니없는 말씀이니까는 제가 뭐 답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뭐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데모라는 것은 이 집회 시위도 사실 언론의 자유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 결사 이런 것도 그 의사 표현 행위로서 이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조선일보가 어떤 주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의견이 목소리가 약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이 결사해서 또 단체로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든지 또는 뭐 업무를 방해한다든지 저희가 조선일보는 할 말을 하는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조선일보가 할 말을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티조선 운동이 있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할 말을 못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업무 방해한 적도 없고요. 평화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를 업무 어째서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업무 방해라는 것은 위력을 동원해서 신문사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것도 다 업무 방해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기분 그리고- 나쁘게 한 조선일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까요? 대한메일이면은 정부 기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주식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사장을 임명하고 정부가 논설주관을 결정할 수 있는 신문입니다. 그 신문의 정모 차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토론에서 했습니다. 조선일보 영향력 감축에 아직은 성공을 못했다. 무장 독립투쟁처럼
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그야말로 극좌 운동입니다. 그것은 정운영 차장님의 말씀이시고 그것은 이 시간에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운영 차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아마 뭐 해명을 하시든가 할 것 같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가 아까 진실 보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선일보는 진실 보도를 하는 신문이 아닙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때부터 저는 진실 보도를 했다고 단정할 자격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실 국민들이 보도를 진실 했고 보도라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많이 그러니까 사주더라. 안티조선 운동에서는 바로 조선일보가 진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것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째서 업무 방해입니까? 업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좀 네, 문제가 굉장히 아주 열띤 그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렇게 흥분들 하신 것 같아가지고 본래는 제가 잘 흥분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히려 지금 차분한 입장에서 좀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됐나 하는 것을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을 안 하세요. 그쪽에서 말씀해야 되니까 제가 대신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제가 그 조직의 발족 선언문을 보니까 말이죠. 대체로 한 서너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더만요. 뭐냐면은 첫째는 조선일보의 이건 논조가 문제다. 이제 그쪽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게 보수 반동, 극우 이런 것의 논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냉전에서부터 지금 탈피하고 그러니까 많이 변했는데 이 냉전의 논리를 그냥 지금 지속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다. 발전을 방해하는 거다. 이런 이제 논조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 후보수 반동이라는 부분은 이념적인 부분이고요. 예, 이념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티조선 운동의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부분이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그거보다 번째는- 더욱더 중요한 얘기는 것은 들어보세요. 조선일보가 사상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공인들의 사상을 검증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자기들의 그 이익에 알겠어요. 맞지 그러니까 않는 어떤 우선 인사들을 몇 가지가 있는가를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한 것을 이제 일 정문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통일운동을 향해서 그 온 국민이 다 달려가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 통일운동을 사사건건이 막고 있다. 어떤 논조로 그러니까 이 반역사적인 그 역사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감지를 했는데 이것도 한 일부분에 들어가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이 정부가 이 조선일보가 역대 정부에게는 굉장히 아첨을 하고 영합을 하더니 그다음에 지금 통일을 향해서 그 맹렬하게 달려가는 DJ 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이 딴지를 건다. 그러니까 이건 반통일 세력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정부를 공격하는 거다. 정부를 공격하는 정부 것이 문제는 여기 아니 여기에 중요하지 이제 그 않습니다. 이 표현이 나와 정부 있어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거기서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이념적 지평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꾸준히 보여온 어떤 성향하고의 연계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조선일보는 부당한 방식으로 온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김대중 정권이기 때문에 딴지를 거는 것을 저희가 못마땅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차분히 논의를 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 지금 이 방송사 측에서 이 설명 나올 때도 최장집 그 교수의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같은 학자로서 최장집 교수의 문제는 남달리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입장인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이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하나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나라든지 국가 윤리와 개인 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말이죠. 이 관료들이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미국의 교과서 책에서 보면 말이죠. 국가 윤리하고 개인 윤리를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때로는 국가 윤리를 위해서 개인 윤리가 희생당할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은 국가라고는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거역하고 도전하고 부시려고 하는 개인 윤리는 이거는 밟고 넘어가든지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를 할 때 말이죠. 그걸 그냥 이 최장집이라는 분이 저는 이제 그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같은 동료로서 이제 이 조선일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양반이 그냥 학자로서 활동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떤 사상을 갖건 무엇을 쓰건. 그러나 이 양반이 공인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입장에 갈 때는 이것은 국가윤리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로 우리가 볼 때에 그 양반은 개인적인 윤리라는 건 뭐냐면 인권이거든요. 그 인권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개인의 사용도 주고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뭐를 만들기도 하고 할 때에 이거를 분간해서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렇게도 이 조선일보의 그 아주 나쁜 측면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어떤 이 개인이나 국가나 말이죠. 사회 어떤 기관이라도 국가적인 우리가 그 다 합의한 헌법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일단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교수님 입장이 대단히 독특한 입장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수님들을 지금 여기 몇 명을 해당했냐 하면은 대학 교수들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만이 조선일보의 태도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교수님들은 전부 다 이 부분은 사상과 말하자면 인연 공세이거나 또는 학문 자유의 침해이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 최장집 교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입니다. 거죠? 예. 자,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이 조선일보에 반대하시는 좀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야 예. 논의가 더 될 것 같으니까요.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말씀들 되게 이제 이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안티조선은 이념적인 문제가 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가 국민들에게 이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이 허위, 왜곡, 날조 이런 기사들을 많이 내보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것만 두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386 의원들이 우리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일본의 386 의원들이 박정희를 존경해서 이 박근혜 의원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 사진을 찍어놓고 이 캡션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같은 날 동아일보를 보면은 이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 박정희를 존경해서 온 게 아니고 한일 간에 이 386 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왔고 그래서 이 우연히 장성민 의원이 박근혜 의원을 일본 의원들에게 소개해서 이렇게 악수하는 이 장면이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사실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팩트인데 조선일보는 완전히 이거 사실을 날조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이 박정희 미화에 상당히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그 맥락에서 이 사진을 조작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 사진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논하는 건 내 지금 금방 봐도 이상하다. 왜냐하면은 그거야 장성민 의원이 있든 누가 있든 그 일본의 젊은 국회의원이 박정희라는 그 인물을 존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이 자, 한 신문을 가지 보고 해석하는 건데. 한 가지 더 말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진 더 자체는 말씀드리죠. 허위가 아니잖아. 이 해석이 허위죠. 해석이. 해석이라니 그 평가를 평가하고 그 의견하고 팩트하고 그날 다르게 이 봐야지. 자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비읍자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 장성민 의원을 아니, 질문했다. 그건 그건 장성민 아니. 의원의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아니 저는 그건 말이죠. 별수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저는 항상 그 정당한 법적 절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문사에서 오보가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이런 그걸로 인해서 침해가 발생될 때, 피해가 발생될 때를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신문윤리위원회라는 것이 법적인 적법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댁에서 말이죠. 그쪽에서 그거를 제소를 했습니까 거기에? 이 법적인 문제는 해당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요.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국대표 그렇게 편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운동이 시작된 이건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일단 그러니까 비근한 그건 예를 아니죠. 들어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허위 왜곡 보도의 사례는 밤새 이야기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복 이 시간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 이 금강산 북 댐부터 대표의-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북 대표의 안다라는 우리 지금 공직자들 이승복 사건 해가지고요. 얘기하셨는데 아니 좀 단정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통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북한의 박재경 대장이 송이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박재경 대장 등등이 그 참석하는 만찬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 조성태 국방장관이 이 박재경 대장을 만나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졸르고 이런 경박한 처신을 하고 구걸 면담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을 창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사설을 냈거든요. 이 관련 기사도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바로 국방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조른 적이 없고 자연스러운 그 이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 남북 간의 국방 회담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그 의사 타진을 해봤을 것이고요. 이렇게 바로 반박 성명이 나오고 다른 또 조선일보에서는 이 우리 국방장관과 박재경 대장하고는 격이 안 맞다. 격이 안 맞는 사람한테 이렇게 구걸 면담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다른 신문에서는 이 잘못된 만남이 아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전혀 이 팩트와 관계없이 이 사실을 날조한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 국방부에서도 이 명예훼손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는데 이거는 국방부에서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국민 입장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이 그렇게 처신머리 없이 행동을 했다면은 우리 국민들로서도 거의 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고 그런데 다음날 바로 봤더니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국민들이 하루 사이에 정신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 소송을 한다면 바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 편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해서 네. 원래 운동을 그 일으킨 원인을 좀 얘기를 해요. 언론이라는 게요. 그 언론학자 레비의 말대로 신경을 박박 긁고 레스핑하고 파석 깎아내리고 커러지브하고 거슬리고 오펜시브한 그런 신문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평가 안다라고 하는 건 그 뱃속에 들어가 봐야 하는데 평가를 신문기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이 신문은 아닌 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거 사실 여부는 그 사람의 뱃속을 어떻게 들어가 보 평가를 그렇게 한다는 거고 또 공식 관련 보도는요. 언론학의 원론이 캐발틱입니다. 그냥 인베스티게이팅한 보도고 괴롭고도 악평 듣는 게 신문의 본령입니다. 조선일보 신문의 본질을 그러면 신문이 원만하게 정확한 것만 하면은 모든 정확만을 요구하고 정확한 증거만을 요구하면은 언론 자유는 그- 질식된다는 그 해석이라고 외국의 하는 유명한 것이 판례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라고 그게 어떻게 진실과 허위라는 허위냐 진실이냐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냐지 그 태도가 안 다르고 변호사님이신데요. 처신이 맞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허위 왜곡이라는 것은 그 내가 지금 변호사님이신데요. 들어봐도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법원의 법정에서도 진실이 전혀 가리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육하원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까지 팩트를 해석하는 부분 그것이 신문사의 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를 보는데 왜 보느냐? 구독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1.4%가 조선일보의 논조점에 보고 나머지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뭐 문화정보라든지 재미있어서 뭐 만화 때문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조선일보의 논조가 의심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저 김장현 교수께 제가 좀 잘라야 되겠는데 네.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독자들이 신문을 보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으로 조선일보가 논지에 관해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행부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1등 신문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 안에서 비대한 영향력을 과다한 영향력을 그런데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그렇기 들어갑시다. 때문에 아까 저 뭐 사상이나 뭐 이념은 큰 관계가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본질로 들어갑시다. 아까 저 실제로 안티조선 운동 진영을 김 살펴보십시오. 교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 안티조선의 그 성명서를 보면
극우 논리라 이거예요. 극우라는 건요. 어떤 자기의 이념과 이상을 위해서 폭력을 수반하는 회기화가 극우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렇습니까? 또 하나 하나 수구라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네. 수구라는 건 욕설이에요. 사회학이나 정치 철학에서 수구라는 얘기가 없어. 조선일보는- 수구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한국을 병탄하고 나서 자기들 편을 드는 사람을 개화라고 그러고 수구라고 몰아때린 일은 있어요. 차라리 한다면은 조선은 보수주의다. 조선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보수주의라는 때문에 거는 동아일보라든가 중앙일보 같은 글쎄 신문들을 조선이 보수주의라고 보수주의냐 봅니다. 아니냐는 자, 것은 그러면- 평가 문제인데 극우라는 말은 처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럼 안티조선 쪽에 조선일보가 그냥 보수 신문이 아니고 극우 수구 신문이라고 규정하신다면 네. 그 근거가 뭔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장의 말입니다. 서구 민주주의에 맞설 수 있는 자주적 정치제도,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외래 사상에 반기를 든 이승만, 박정희와 같은 자주 시종 노선의 인물들. 자, 대권의 수임자는 인간에 의해 결정될 수 없고 하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논지입니까? 민주주의의 길은 외래 사상을 신격히 해왔던 4대 명분론자들의 위선, 박정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위학자의 역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조선일보의 논지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위선이며 독재는 위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볼까요? 강대국에서 냉전이 끝났다고 하니까 한반도에서도 냉전이 끝났다고 착각하여 한국에서도 냉전적 사고를 구시대적인 것으로 매도하는 지식인들이 이승만 같은 사람들을 매도하는데도 앞장선다.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에 대한 무력 선제 공격, 김정일에 대한 암살은 정당방위다. 통일은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지연 말단을 하나하나 지역 말단으로 코테이션하면은 기업 말단으로 해서 그러면 사상 검증을 한 것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그런- 최장집 교수의 논문 안에서 맥락을 뚝 떼어낸 채 한마디 말을 최장집 저서와 논문을 읽어보셨어요? 저는 뭐 읽어보지 나는 않았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뭐냐면은 마르크스주의가 쇠퇴하는 게 안타깝다고 최장집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주 전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지전 기동전의 필요성을 진지전, 대단전에서 기동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평소에는 월간조선을 통해서 최장집 이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헛소리들을 했는데 최장집 얘기를 읽어보지도 않고 전편을 하지도 않고 덮어놓고 최장집 하는데 하나 얘기를 하면은 냉전 여러분들이 엔티조선 하면서 이것은 냉전 반복 대결 논리라고 하면서 그런 걸 인용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주의 토탈리터리언이즘입니다. 그리고 군사주의 밀리터리즘 거기에 대비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과 사실 파악이 그것이 냉전 반복 태도라면은 이건 나라를 위한 애국 태도예요. 헌법학 하시는 분이시니까 여쭙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러한 국가주의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요 내셔널리즘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라드부르크가 바이말 공화국이 망하고 나서 2차 대전 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말 공화국은 자기의 자유를 공격하는 자유까지 허용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그것은 바이말 공화국의 죄악이다. 그때 법무장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무방비, 오픈, 전체주의나 군사주의에 대해서 모든 걸 동포애로 감싸고 털어놓자. 그것이 자유주의, 진정한 자유주의는 아닙니다. 그건 패배주의예요. 자, 지금 임광규 변호사께서 조선일보가 이 군국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전체주의와 군사주의, 예, 군사주의에 대해 혹은 뭐 군국주의에 대해서 군사주의. 네, 군사주의에 대해서 밀리터리즘. 경계를 늦추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을 반통일 반북으로 몰아붙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그러면 이 군사주의나 혹은 뭐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북한의 전체주의 그리고 북한의 군사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대처하지를 말라는 것은 사설에서 계속 정확히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주의라는 것이 이를테면
북한에 대해서 군사주의를 반대한다면 그럼 어째서 박정희 씨의 군사주의는 그렇게 열렬히 옹호했습니까? 전두환 씨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그러면- 바로 조선일보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군사주의에 대해서 100만 군대 강성대국한다면서 국민을 굶기면서 굶어 죽이면까지 군사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군대를 그걸 막는 그 방위 군대를 만들지 말란 말입니까?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은 말하자면 어떤 견제력으로서의 군사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겨우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된 이것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그것을 딴지를 걸지 말고 이를테면은 좀 더 훨씬 더 확장된 외교력을 발휘해서 해결하자는 것이죠. 바로 내가 동의하는 게 그건데 겨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이미 남북 화해는 이미 됐고 북한은 믿어도 좋다. 그런 전체주의와 군사주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동포애로 껴안고 그대로 믿어주자 하는 그런 논리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왜 반통일주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분만 그냥 계속 하시네. 그 이념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독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우리 한국의 이 신문 시장은 정상적인 경쟁에 의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소위 양적으로 1등 신문이 된 배경을 보면은 80년대 전두환 5년 집권 기간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에는 조선일보가 정확히 3등 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 이 시민들의 이 민주적인 항쟁을 이 폭도들의 난동으로 몰아붙이고 이 전두환을 이 구국의 지도자로 추켜 세우면서 이 50 정권의 정통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 대가로 전두환 정권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수 말씀하시니까 부수만 이야기하면은 관공서라든지 여러 관공서, 국영 기업체, 또 이 군 부대 이런 데서 이 대거 조선일보로 구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부수가 몇십만 부가 늘어나고 신문이 이 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광고가 많이 따라붙고 광고 단가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5년이 지나니까 1등으로 뛴 거죠.